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당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요즘 이제 상속 신고가 마무리된 것들 중에서 상속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상속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추가 고지를 하는 경우들이 요즘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들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불복을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납세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담당 세무사님들과 사전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해당 조문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 정리까지만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현재 나와 있는 주요 예규 판례까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세무사님들이나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 주요 토픽 정리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해가 되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이게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상속재산이 33억 원이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10억 원을 실제로 상속받아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을 가져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반드시 상속 분할 등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속 분할 등기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분할을 하지 않고 등기만 했다거나 분할은 해 놨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우자 부담분만큼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쟁점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 상속인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는 일종의 임시적인 상속 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확실하게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을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기준인 5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이 또 2억 원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속세 신고 전 납세자분들의 주의사항인데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아까 말씀드리면 10억 원으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요. 상속이 일어나시고 나면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거 배우자 상속 재산을 분할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것. 그리고 나서 뭐 신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신고도 해주면 좋지만 혹시라도 신고를 놓치셨다면 그거까지는 신고를 놓친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할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협의 분할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분할을 입증해 내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 있는 협의 분할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좀 연장해 주는데요. 그 연장 또한 배우자 상속 재산 신고 기한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연장된 기간 안에서 마찬가지로 연장된 기한까지는 반드시 분할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신고는 하셔야겠지만 신고는 또 뭐 필수 요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잊지 마시고 조금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종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분할을 하셔야 협의 분할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협의 분할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셔가지고 지금 불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납세자 세무사님들께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는 재산 분할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분할은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었거든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간 내에 분할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자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전에는 분할도 하고 신고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했는데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된 이후에는 신고는 벗어나 있지만 분할은 마찬가지로 분할 사실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할 사실이 확인이 되냐라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 예규 해석이 나온 것들은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된 경우에도 분할만 입증이 된다면, 분할된 것이 확인만 된다면 그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신 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 내에 분할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확인을 단순히 등기 원인으로만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핵심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세무사님들과 의논하시면 또 좋은 고지를 받으셨더라도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더 이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뭘 조심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쟁점이 돼서 과세관청은, 처분청은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다퉈 나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불복을 끌고 가셔야 하는지 쟁점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기한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당연히 아시겠지만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입니다. 협의하셔서 협의 분할이 됐다라는 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분할을 할 수가 없다,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을 좀 연장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신고 기한도 최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는, 신고 기간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도 맞추셔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장해주세요 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격으로 만약에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좀 상속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또는 결정일까지 이렇게 기한들이 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는 이러한 사유를 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건에 이러한 사건들의 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핵심이 되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상속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 등기의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상속인들이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협의 결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함께 이게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진행을 되신다면 첫 번째 요건인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셨고 두 번째 신고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인데 이렇지 않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제 뒤에 다른 등기 유형도 조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 없이 이게 문제입니다. 분할 협의가 없어도 이런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 되거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추후 제기될 분할 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등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은 했는데 등기를 하실 때 실수를 하셔서 상속으로 등기를 해놓았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분할도 안 하셨는데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이나 처분청 입장에서는 분할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만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분할이 없었던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상속세 신고한 것들 중에서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를 하실 때 분할을 하시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도 신고를 해 놓으시고 등기 원인도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 상속으로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 이제 법무사님들이 이제 등기를 해줄 때 협의도 했고 분할 협의도 했는데 그냥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또 넣은 경우도 이제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뒤에 나오는 사례를 좀 보면서 판례나 예규를 좀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관련 법령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인 조문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 배우자 상속공제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2항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항이 보시면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조문이 한 번 있었고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전 조문이 있고요. 개정 후 조문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전 조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아랫부분에 조문을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조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요점 정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조문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해 줬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시는데요. 등기 등록 명의개설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분할을 하고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요. 분할 플러스 신고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줬었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종전 규정에서는 분할도 협의 분할도 했어야 했고 신고까지 했어야 이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자체를 이제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때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 예전 조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 저희가 분할하고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상속세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인데요. 그 기한 이내에 신고는 부득이한 사유, 어떠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모든 게 그 다음 절차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 이내에 그 사유를 신고해놓고 승인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연장된 기간 6개월을 더 주게 되는데요. 혹은 뭐 결정일까지로 되게 되는데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분할하고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기 때문에 신고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날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문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2항인데요. 2항을 보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 만약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분할의 의미 자체에 분할에 대한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할을 하시고 예전 조문은 2010년 10월 1일 전에는요. 두 번째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좀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인데요. 그 경우에도 첫 번째 해당될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라고 보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연장이 됐으면 연장된 기간 안에 6개월을 더 주게 되고 뭐 결정일까지 미뤄지긴 하는데 연장된 기간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한을 늘려주긴 했지만 다시 이제 최초 신고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분할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고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신고한 걸로 봐줄게. 제대로 된 날짜 안에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봐줄게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010년 1월 1일 개정 전에는 협의 분할도 하셔야 했고요. 반드시 신고도 한 경우에 하나요. 이거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왜 됐냐면 등기, 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설을 한 경우에는 분할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분할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신고는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자라고 해서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에서 보시면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재산 분할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분할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은 인정해주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개정된 조문 안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분할하고 신고한 경우에가 아니라 분할한 경우에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한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는 해주면 당연히 신고는 해주면 좋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막 소송이 진행 중이라던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에 하나여, 여기는 아직까지도 현재 조문도 신고하는 경우에 하나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신고를 안 해놓으셨다. 그러면 다음 절차를 밟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시고 나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고를 넣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해준단 말이죠. 상속재산 분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혹은 결정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분할은 첫 번째 조건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분할하여 이 연장된 사람들은요, 신고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남아있죠, 아직. 네, 연장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협의 분할하시고 신고한 경우에만 분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연장되신 분들은 분할하시고 신고를 해야 분할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 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하나에 다 써져 있던 것이 지금은 2항과 3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2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분할은 뺄 수가 없어요. 분할의 의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에 된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하고요.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고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신고를 안 하셨다면 부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을 내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부분 아직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긴 신고도 하셔야 해요. 지금 조문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 소송이 진행 중이나 이래서 지금 분할 협의를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은 첫 번째, 그 사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는 해 놓으셔야 되고요.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니까 이때는 신고하여야 한다처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어떤 늘어난 6개월을 더 주거나 뭐 결정일까지 가신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분할 당연히 하셔야겠죠. 분할하시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두 번째 이번엔 신고도 하셔야 돼요. 신고하신 경우에만 이게 이제 분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할한 것으로 봐줄게 라고 지금 조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 조문을 좀 보시고 절차상에 있어서의 되게 조금 문구 하나로 이렇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신고하는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를 안 하셨어도 이렇게 분할한 경우에만 이렇게 분할을 입증을 하시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문구를 좀 이게 신고하는 경우인지 신고하여야 한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조 2항에 보시면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관련 예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규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예규인데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은 한 거예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해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련 사례도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례였냐면요. 지금 요 사례를 좀 보시면 피상속인 갑이 사망을 했고요. 그 상속인들이 이제 6인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해당 사례는 상속인들은 분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하필이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실수인 거죠. 원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분할은 해놨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질문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이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느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등기 원인이 지금 한정되지 않는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줬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요 판례 중에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고법 요거 지금 2018년도에 나온 건데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맞춰졌다고 하여 그 등기 이제 이 사례는 뭐였냐면요. 지금 원고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사례를 먼저 한번 보면 가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CCC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원고들과 CCC 사이에서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별도로 없었고 그런데 상속 등기 이 자체가 지금 상속 등기 원인은 상속이었거든요. 이 해당 사례는 그런 경우에 그 상속 등기를 한 것 자체가 분할 협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맞춰졌다고 해서 그 등기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이게 실수라고 쳐도 상속재산 분할을 입증해낼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따로 별도로 없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분할을 입증할 수도 없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제 분할을 판단을 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 그 다음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할 것이라는 요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해당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위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CCC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승세법 규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원고들과 CCC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인정할 증거나 19조 사망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사례는 분할이 없었다라고 보게 된 사례인데요.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텐데 그래서 상속재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실 때 저희가 이제 협의 분할에 가장 이제 분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걸 또 입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가장 좋은 건 협의 분할을 하시고 상속 등기 원인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고지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피셔서 불복이나 이런 데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